세벌로 이동한 이유가 뭐냐? 세벌로 이동한 이유는 역단 역선은 왜 그렇게 빛이 시작되는 땅인 유러시아 대륙의 동쪽을 향해서 멀리 이동했을까? 앞서 제기한 것처럼 역단의 가계는 바이글탑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세움족의 진정한 장자였다. 그들은 열신 신앙이 위협받던 그 암울한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단 하나의 성민이었다. 역단은 그 시대에 정말 나시린이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했던 한국인의 조상 역단의 가계는 타민족과 구별이 되는 하늘 백성다운 기질을 매우 많이 갖고 있었다. 그 현저한 민족성을 밟고 가는 것을 유난히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밝고 환한 천국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밝은 곳으로 향한 빛이 마음이 선한 그 나실린의 생각이 동쪽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하여 역단의 가게는 그들의 삶을 터전으로 빛이 시작되는 그 세팔을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다. 역단은 그 밝고 환한 새 땅을 찾아서 신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역단이 강명의 보너지를 쳐서 유러시아 대륙의 동쪽 땅 그 세월까지 멀리 이동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빛의 그러니신 하나님을 공경하던 에베르의 혈통 역단의 가게는 광명의 본원지인 발고의 땅 박다를 찾아서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서 쉬지 않고 동쪽으로 그리 이동하면 바이칼 호수가 나온다. 바이칼 호수. 그래서 바이칼 호수는 볼까요? 바이칼 호수 북쪽으로 시베리아 대평원이 펼쳐지고 홍수 동남쪽으로 만주벌벌까지 한반도 어깨에 동무를 하고 있다. 호수 북쪽은 북반구 북단이기 때문에 볕도 약하고 빛도 강하지 못하다. 게다가 그것은 광명의 번원지도 아니다. 그래서 역단 족속은 아침에 뜨는 해를 쫓아서 호수 동남쪽으로 이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에 동력의 해 뜨는 밝은 땅에서 가장 다시 말해서 밝은 그러니까 한발산에 집결했다. 이 가장 밝고 밝은 한발 태백 큰 가장 그 백은 땅이요 터인이 땅은 그러니까 기초 그 박달 배달이다. 저 강명의 본원지인 박의 땅이다. 역단의 가게는 이 박의 땅에서 한박산 백두산을 발상지와 중심지로 삼아 백두산과 그 언저리 땅에 정착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방에서 가장 빛 밝고 볕 밝은 땅인데다가 셈의 후손인 그들이 산정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한박산 그 백두산은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벨렉의 조선들이 아니고 역단의 모든 조선들 이름이 기록된. 그렇다면 셈은 자기 현선 역단의 가계가 동방의 산지로 천동할 때 그들같이 이동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믿음을 지닌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두신다. 그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데 역단의 가계는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였다. 셈족의 역단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함적 니무레스에 의해서 위협받는 일신신앙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단과 그와 함께 한 다른 모든 홍수 후 족장들은 이러한 고온 중앙아시아에 근접한
어떤 장소에서 서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무리를 떠나 그리고 이것이 역단 민족의 동량으로 시점이 되었다. 그때에 인류는 대홍수 이후의 첫 번째 이산의 역사를 경험했다. 니모롯을 따라서 서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역단 관계의 동쪽 산지를 서발로 향하는 이동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로 홍수 생존자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실로의 위서는 역단의 바벨탑 건설을 위해서 벽돌을 구하라는 니모롯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들을 신을 밖으로 몰래 탈출시켜 그것이 출발지가 메사 창세기 10장 30절의 히브리어 메사는 출발 디파처를 의미하며 이는 역단이 출발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응? 그렇네요. 그래서 디파처라고 메샤라고 그렇게 하네요. 역단의 가게는 케뎀 그 동방으로 천동했다. 따라서 그의 일령한 동양으로 가는 길목에 인접한 이란 북동부의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고 그 출발지는 동방산지에 정착한 역단 족속의 출발점이었다. 역단 일족은 틀림없이 나중에 동아시아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된 고대 실크로드를 밟은 최초의 사람으로 실크로드 일부를 지나갔을 것이다. 메사 출발 지점 디파처 포인트 실크로드의 시작이다. 스타로드 실크로드. 그런데 고대 실크로드의 시작 지점이 더 실크로드 에이션트 스타트는 이란 북동부의 마슈하드라는 동쪽 근처에서다. 고대 실크로드 여정은 마슈하드 근방에서 시작되었다. 아마도 마슈하드는 고대 히브리 이름으로 메시아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단과 그의 가족이 동방의 땅끝으로 대장정을 시작한 출발지 메시아는 오늘날 지도상에서 아라라산 동쪽의 카스피의 남동쪽 이란 북동부에 있는 마슈하드로 볼 수 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의문학적으로 메시아가 마슈하드라는 말이 아니다. 역단이 동방에서 출발하는 메시아 출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란 북동부에 위치한 마슈하드 지역까지 갔을 것이다. 마슈하드는 지금 이란 제2의 도시로서 종교적인 사적지다. 이런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카스피의 남동쪽 이란 북동부에 있는 마슈하드는 고대 실크로드 시작되는 지점에 근접한 것으로 동방산악지인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의 길목이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만주벌판이 연장된 땅인 시베리아로 진입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네. 아라라산은 카스피의 서쪽에 있다. 마슈하드는 카스피의 남동쪽 이란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홍수 생존자들은 카스피의 서쪽의 아라라산을 떠나 카스피의 남동쪽의 마슈하드까지 동방으로 이동했다. 홍수 생존자들은 처음에는 아라라산 카스피해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카스피해 남한을 끼고 동진하던 중에서 이란 북동부의 마슈하드까지 이주했던 것이다. 역단의 가게는 이 마슈하드에서부터 동쪽 산을 찾고자 스바를 향해서 대장정을 시작했다. 역단 족속이 동방산지를 찾아서 출발한 장소가 바로 마슈하드, 곧 메시아인 것이다. 출발 지점인 메시아는 오늘날 이란 북동부의 마슈하드에 해당한다. 나머지 홍수 생존자들 역시 그 메시아에서 역단의 가게와 갈라져서 서부 바벨론을 향해 출발했다. 히브리어 메시아의 의미는 그래서 두 히브리 민족이 나뉘어진 셈의 가게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노아로부터 셈을 통해서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로 엘람 루 아람이 있었는데 아르박사스를 통한 셀라, 그 셀라의 아들 에벨을 통한 벨렉과 역단의 두 아들이, 셈의 다섯 아들이 이렇게 창세기 10장 22절에 이렇게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라는 낱말에서 유리했다. 히브리. 근데 히브리인으로서 벨렉과 역단이니까 말하자면 우리 역단의 후손이 바로 히브리인이다, 이런 뜻이네요. 자, 셈의 다섯 아들 중에 정년 에벨을 아르박사스로 그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히브리의 어울인 것이다. 에벨은 벨렉과 역단을 낳는데 벨렉 계통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역단 계통은 하케뎀 극동해 뜨는 땅에 정착한 우리 발다 배달 민족의 선조가 되었다. 그리고 고대의 배달 민족의 후손들 가운데서 해수면이 낮아 아직 육로로 연결되어 있던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와 남미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남북미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은 한국인처럼 갓난아기의 엉덩이에 청반점이 있다. 또한 언어와 풍습도 우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남미에 산지된 동족들은 세험적으로서 우리 결의와 광범위한 혈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9장 28절에서 노아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존했으며 다른 홍수 이후 족장들도 그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창세기 11장 따라서 만일 그들이 당시 바벨론에 있었다면 바벨탑 건설이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14장, 베드로후서 2장 분명히 바벨론의 사악한 행위와 니무롯의 통치 창세기 10장에 반대했을 것이다. 니무롯은 아함의 손자로서 아들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도록 인도한 자였으며 그것에서 바벨탑 건설을 선동한 인물이다. 성경은 노아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이 이 시기에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추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은 그들이 역단과 함께 아시아로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설을 중단시키려고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흩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결국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땅이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이 구절을 대륙이동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다. 대륙이동설이라 할 수는 없고, 분리, 창세기 25절에 땅이 나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사람들을 나누어 있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바로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창세기 성경적인 해석 신명기 32장 8절에서 보자.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민족들을 나누셨다고 하신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예언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 성경에서는 이름과 인격, 사명의 요약인 경우가 많다. 최고의 신뢰는 구원이란 바로 예수와 마태복음 1장, 빌립보서 2장. 이름은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허무하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승천 에녹 봉헌되었다. 에녹 이름에서 그들의 운명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름은 정체성이다. 이름은 정체성의 집약적인 표현이다. 정체성 전제의 본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름은 정체성의 표현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다. 필자의 이름은 맑을 유, 예서, 뿌리고, 그렇구나. 김석연 전 미국 뉴욕 조립대 교수, 현대 어문학 한국학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유석근 목사님은 석근은 이런 대로 사십니다. 석근, 우리 민족의 이렇게 참 사명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신적인 사명이다, 사명이다. 석근이라는 나의 이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러므로 실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어 일반론적으로 주신 내 이름이 석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이 이름은 정체성의 표현이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명은 하나의 예언적인 계시다. 벨렉이라는 이름도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다. 에벨은 그 첫째 아들의 이름 벨레나눔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발락이라는 동사에서 명사화된 것이다. 그래서 벨렉의 이름은 나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WBC 주석에서 벨렉의 이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벨렉은 나누다라는 어근에서 온 것이다. 보통 명사로서 이 단어는 운하, 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 어원은 그 어휘에 보다 초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처럼 이 이름도 예언적이며 벨렉의 생애에 일어날 중대한 사건을 예시한다. 벨렉의 이는 벨렉이 어느 혼란으로 세상이 나뉠 때에 바벨론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벨렉은 분명히 바벨론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1장. 그러나 역단은 벨렉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볼로그는 기로의 동쪽 이동하던 무리들은 동쪽 지역으로 신을 평지로 접근을 했다. 역단은 동쪽으로 가기로 했고 다수 집단이 신을 평지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과 분리되었다 라는 거죠. 역단은 동쪽으로 신화를 향해 이동할 때 갈라졌다. 역단 가기는 더 동쪽으로 같은 무리가 나왔을지라도 스바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저 동쪽 해 뜨는 나라를 갈 거야. 너희들은 우리는 여기서 정착할래. 보기가 좋았더라. 그런 뜻인가요? 자, 에베르에서 히브리가 유래되었다. 에벨은 정근사가 붙어서 하예벨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히브리 에베르 종족을 나타내는 말로서 에벨 또는 에벨의 계통을 잇는 뜻을 말한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중요한 구절이네요.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게 그 벨렉과 역단 계통을 잇는 자손이다. 즉 아시아 서쪽으로 간 벨렉의 후손은 서부 히브리 민족이요 동쪽으로 간 역단의 후손은 동부 히브리 민족이다. 역단의 후손도 히브리 민족인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아 대륙에는 벨렉 계단과 역단 계열 두 개의 히브리 민족이 존재한다. 역단의 후손은 첫 세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0장 26절, 역대하 1장. 역단의 13아들 가족은 초기 성경 시대의 가장 큰 가족이다. 하지만 역단의 계보가 후기 성경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벨렉의 혈통은 되풀이되므로 창세기 11장 성경 독자들은 전통적으로 벨렉의 후손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역단의 후손도 사실 또 다른 히브리인이다. 성경 이야기에서 역단의 혈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역단의 가족이 서아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역단 이렇게 동방으로 방주가 닿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서북쪽. 이래서 홍수 생존자들이 시나리오 올 때에 파사 이란에서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게 창세기 이 주석에 그렇게 해석했네요. 르크만 주석도 창세기 1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를 그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라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즉 바벨론 즉 시날 땅의 동쪽에 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
자, 이런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단이 나중에 어느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메사의 위치를 찾는데도 단서가 됨으로써 주목해야 한다. 홍수 생존자들의 바빌론 이전 시대의 이동 경로는 동쪽으로부터 이란 고원을 지나 바빌론 동부에 이르는 것으로 100년 이상 계속되었다. 창세기 11장의 10절에서 16절은 에벨이 벨렉을 낳기까지 홍수 후에 101년이 지났음을 말해주며 창세기 10장 25절은 벨렉이 바빌론에 거주했음을 보여준다. 노아의 6대손 벨렉에 관해 창세기 1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나와졌다. 하나 이름은 벨렉인데 그의 나리는 in his days 그 땅이 나뉘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역단이다. 여기서 땅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떤 분들은 벨렉 시대에 하나였던 땅덩어리가 갈라져서 오늘과 같은 여러 대륙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다. 성경 NLT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룹으로 분리된 것으로 의역했다. 제니시스 11장. 자, 그러므로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동쪽에서 또 이동하는 시날 평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에서 만났던 것이다. 이것은 홍수 생존자들이 방주가 정복했던 아라산을 떠나 맨 처음 이동했던 지역이 바빌론 평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아라산지를 따라서 먼저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동쪽으로 어느 쪽으로부터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당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홍수 생존자들이 이전 시대에 이동한 경로였다. 아라рат산에서 내려온 노아와 홍수 생존자들은 동쪽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동방의 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으로서 평야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에 그들은 동쪽에서 이란 고원을 가로질러 시나로 동편으로 이르렀다. 그 이주 기간이 창세기 11장의 10절에서 족보에 따르면 한 세기 이상이 걸렸다. 그럼 성서고학자 원영국 박사 구역학 교수는 그의 저서 창세기 주석에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처음에 아라랏 남동쪽의 시날 평지를 가지 않았고 먼저 아라랏산 동쪽의 이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위 있는 번역본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아라랏 지역에서 이동하여 동쪽에서 시날 평지로 가게 되었다. 시날은 아라랏의 남쪽이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에 동쪽으로 멀리 여행했음을 의미하는데 아마 오늘날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었으나 후에 다시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서쪽으로 돌아간 것이다. 원영국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